이 집을 팔았어요. 2023년 5월 23일 날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1억 4천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땡땡증권 주식회사에서 어떻게 알고 사회행위 취소, 원상회복 청구권, 가처분을 딱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경매 물건인데요. 자, 우리가 늘 공부를 하고 있지만 등기 기록은 그 스토리죠.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등기 기록에 담겨 있습니다. 등기는 공시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을 통해서 이런 권리들이 이 부동산에 있습니다 라고 공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등기 기록은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 거래를 한다든지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혹은 경매 입찰을 할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과연 이 경매 물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같이 경매 물건 현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서산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던 지역이죠. 지도로 보시면은 경매 물건은 여기에 있고요. 지금 여기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이번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산 시내에서도 산사태가 2건이나 발생했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기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기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좋아서 어디에 산사태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혹시 시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록들을 좀 분석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점이 표시가 돼요. 산사태가. 거리뷰를 한번 눌러보세요. 왜 여기서 산사태가 났을까? 한번 보시는 거죠. 이렇게 쭉 보면은 이런 땅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구나. 물론 산사태는 비가 중요합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생긴 지형이라고 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안전한 지역을 선택할지 고민해 보는 게 시골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엔 요거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아요. 다시 경매 물건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이 경매 물건은 서산시의 북서쪽에 요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집이고요. 집이 옆에 하나 더 있네요. 앞쪽에도 집이 있고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북서향. 방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땅이 총 1589평. 와,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집은 32.7평. 이 집이 32평, 33평 정도 됩니다. 물론 제시외 건물들도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데 땅이 1500평.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땅, 그 다음에 여기 양파 심겨져 있는 이 땅, 또 이 땅, 그 다음에 여기 경매 물건 주택까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의 땅이 경매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 넓은 땅을 어디다 쓸고 농사 지셔야죠, 뭘. 자, 이렇게 농사를 현재 짓고 있고, 이 건물이 보이죠? 자, 이렇게 모두 다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이 도로 일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황은 아스콘 포장 도로로 말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집을 앞에서 본 모습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자, 가까이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집은 2003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22년 연식은 좀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 그런데 지붕은 이렇게 경사지붕. 경사지붕은 제가 참 선호합니다. 집을 뒤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여기 보일러실 같고요. 여기 연통 보니까 보일러실 같고, 이거는 지하 창고 같은 게 하나 있나 봅니다. 이렇게 생겼고, 또 집 뒤에 이렇게 관정,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판넬 창고, 또 철근, 이거 뭡니까? 컨테이너 창고, 이런 것들도 경매 토지 상 위에 소재하고 있고 제시외 건물로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을 보면은 이렇게 누가 그려놨는데 현관 들어가서 거실, 주방, 방이 2개 있어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두 개, 화장실 따로, 욕실 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용도실 있고요. 이게 32평, 33평 되는데 방이 두 개면은 실내 공간은 상당히 넓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을 살펴보면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좀 여러분 낯설게 설명할 텐데요. 갑이 제가 평소에 뭐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거 좋아하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야 무슨 빨강, 노랑, 파랑이야 갑, 을, 병, 정 이렇게 해 이렇게 댓글을 다셔가지고 오늘은 좀 낯설게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빨강, 노랑으로 할 거예요. 자, 갑이 이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자, 그리고 나서 2년 지나서 2013년도에 이거를 증여를 해요. 갑이 누구한테 증여를 했냐면은 을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등기 기록을 보면은 요 갑의 주소와 을의 주소가 같은 주소입니다. 한 집에 사는 경기도 아파트 한 집에 사는 가족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0년이 지나서 2013년에서 2023년으로 10년이 지나서 을이 이 집을 병에게 팝니다. 이때 당시 매매 거래가액이 1억 4천만 원. 이 1500평의 땅에다가 이 집까지 있는데 요거를 1억 4천만 원에 팔아요. 그런데 바로 한 달이 지나서 5월 23일 날 팔았는데 6월 29일 한 달밖에 안 됐죠. 자, 땡땡 증권 주식회사가 사회행위 취소 원상회복 청구권으로 가처분을 겁니다. 요거 사회행위 취소 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요 땡땡 증권 주식회사가 A증권 주식회사라고 할게요. A증권 주식회사. 자, 이 주식회사가 을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이 집을 이렇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을 너 나한테 줄 돈 있잖아. 그 돈도 안 줬는데 집을 왜 팔어? 다시 이거 취소. 이렇게 증권회사 입장에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은 돈을 못 받을 것 같을 때 법원에 사회행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처분을 걸었고요. 이제 재판을 했겠죠.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매매를 했다가 을이 병에게 매매를 했다가 가처분을 걸었고 증권회사가 가처분을 걸었고 요게 확정 판결이 나서 소유권 이전 매매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빨간 줄 쫙쫙 걷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집을 팔았던 병에게 팔았던 을의 소유로 복귀를 했고요. 현재는 요 A증권 주식회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강제 경매를 실시한 상황입니다. 이 강제 경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보고 등기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경매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봐야겠죠. 이미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분들은 저랑 같이 등기 기록만 봐도 요거는 안전하겠네, 요거는 위험하겠네 판단이 서실 겁니다. 하지만 판단이 서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우선 경매 기호를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법정지상권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농취증 필요한데요. 당연하죠. 지금 15,000평이래. 1,500평이 넘는데 농지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 감정 가격이 3억 5천만 원. 야, 대단하죠. 이게 실거래가는 1억대인데 감정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 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을이 병에게 팔았던 1억 4천만 원보다도 아직도 비싸요. 1억 7천만 원이 현재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등기 요약을 보면은 등기 요약에는 뭐 사회행위 취소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왜 없냐면은 이 경매정보지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낙찰받을 사람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라서 이렇게 다 생략을 한 겁니다. 현재 A증권 주식회사가 강제 경매를 했다는 내용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현재 경매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요거는요 경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소멸이 돼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증권회사가
3억 3천만 원 정도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경매 과정을 통해서 먹고 가는 겁니다. 낙찰자에게 요게 나머지가 인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등기상으로 봤을 때는 경매 물건이 안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 누군가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 6년 전부터 내가 여기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전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전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혹여 이분이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해도 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보증금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현장에서 만난 70대 여성인 안모 씨를 탐문하니 지인으로부터 본인이 무상으로 1 내지 4, 부동산 전부입니다. 관리 차원에서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앞서 아까 사건 번호 옆에 빨간 글씨로 법정지상권이라고 쓰여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유실수, 감나무, 블루베리, 무화과, 제심의 비닐하우스 1동, 조립식 개사, 닭장, 이것은 여기 살고 계신 분이 본인이 식재하거나 지은 것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을 해라 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들이 이동이나 해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까지 성립할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유실수에 관해서 지금 여기 살고 계신 분이 이거 내 거야, 내 나무야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3개의 필지, 이게 1500평이 넘는 땅입니다. 어마무시하죠. 현재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적용해 놓은 상황입니다. 집 앞에 이렇게 국유지 국어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매물건의 토지가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한편으로 현재 이 길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집으로 진입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남의 땅입니다. 물론 만약에 이 길을 누가 막는다, 여기다 이렇게 길을 내면 됩니다. 내 땅에다 길을 내면 돼요.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것도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